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밍웨이, 글쓰기의 발견입니다. 이 책은 2024년 3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스마트 비즈니스, 저자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엮은이는 레리 W 필립스, 옮긴이는 박정리님입니다. 이 책은 노력하는 글쓰기의 천재 해밍웨이가 밝히는 글쓰기에 관한 특별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해밍웨이의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모았으며 글쓰기에 대한 요령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작가로서 그의 목표와 원칙들이 궁금한 독자들에게 그의 작품에 관한 색다른 흥미로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본질과 작가의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해밍웨이의 성찰은 물론 글쓰기의 기술, 작업 습관, 규율 등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구체적인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에는 글쓰기에 대해 해밍웨이가 추구하고 천착했던 가치에 대해 알려줍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글,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쓰고 불필요한 수식이나 장식들을 일체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글쓰기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해밍웨이의 지혜, 위트, 유머, 전문성까지 글쓰기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쉽게 알려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해밍웨이가 밝히는 글쓰기에 관한 특별한 지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나의 삶은 글쓰기가 되고 나의 글은 영혼이 된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가 밝히는 글쓰기에 관한 특별한 지혜. 파트 1. 글쓰기의 발견.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을 끝내기 전에 온 세상을, 아니 제가 보았던 만큼은 그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얇게 펼쳐내기보다는 늘 압축하고 요약해내려고 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너무 실감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고 독자들은 그 일이 실제로 작가에게 일어났던 일이라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작가가 이야기를 꾸며낼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독자는 어느새 자신도 그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작가로서 바라던 바를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설이 그 어떤 현실도 능가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독자의 경험의 일부가 되고 그 기억의 일부가 되는 것 말이다. 단편이든 장편이든 읽을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경험과 기억으로 녹아들어 자기 삶의 일부가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책은 모두 실제보다 더 진실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좋은 책을 읽고 나면 그 이야기가 모두 나에게 일어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좋은 일, 나쁜 일, 절정의 환희, 후회, 슬픔, 그리고 등장인물들과 배경이 되는
장소와 날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나의 경험이 된다. 정말 좋은 글은 아무리 여러 번을 읽어도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글에는 수수께끼가 존재하고 그 수수께끼는 파헤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다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징적 표현이란 건 없다는 거죠. 바다는 그저 바다입니다. 노인은 그저 노인일 뿐입니다. 소년은 소년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입니다. 상어는 그냥 상어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은 모두 헛소리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자신이 알고 있을 때 그 이상을 보는 것이죠. 당신을 기억해줄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한 번이면 족하다. 하지만 그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자식들에게 그 일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도 그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책에 관한 것이라면 책을 읽을 것이고 좋은 책이라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타자기 앞에 앉아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 나는 글쓰기를 아주 좋아한다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글쓰기가 쉬워지지 않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해도 글을 쉽게 쓴다는 것 기대할 수 없다네. 진행자.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해밍웨이. 아니요. 저는 늘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위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네. 자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글, 그게 아니면 멋진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그 다음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글을 쓰네. 그녀가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지, 또는 생존 인물인지 고인인지 상관하지 않고 말일세. 맥스, 전 오늘도 작업을 할 겁니다. 소설을 쓰는 일은 정말 고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은 없거든요. 좋은 글은 저절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글쓰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전으로 내가 지금껏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글이 잘 써질 때 저는 행복하답니다. 매일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진행도 순조롭네. 그래서 일상이 지루하기 짝이 없기도 하다네. 하지만 다른 일을 하느니 이러는 편이 더 재미있지. 포드는 코레드가 글을 쓸 때 늘 너무나 괴로워했다고 썼지. 개 같은 일이니 어쩌니 했던 것 말일세. 자네도 글을 쓸 때 괴로운가? 나는 그렇지 않네. 오히려 글을 쓰지 않을 때 망나니가 된 것 같아 더 괴롭다네. 아니면 글 쓰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글을 다 쓴 다음에도 공허하고 더러운 기분이 되지. 하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다네. 지금 스페인의 라코르냐에서 교정지를 기다리고 있네. 지금쯤 도착해야 하는데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네. 내가 썼던 그 피피린내 나는 끔찍한 글을
꼭 읽어야 해. 앞으로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글을 써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네. 이런 기분 자네도 알 걸세. 글쓰기 방법에 관해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때론 쉽게 완벽한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바위에 구멍을 뚫어 화약을 넣고 폭파시키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지요. 찰리, 그 어떤 곳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 있는 것을 좋아하죠. 매일 밤낮으로 죽임을 당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돈이 되든 안 되든 행복해지기 위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이건 타고난 병이죠. 나는 글쓰기가 좋아요. 이건 더 나쁩니다. 그 병은 이제 나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써왔던 그 누구보다 더 잘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집착이 되어버렸어요. 집착이란 끔찍한 것입니다. 당신에겐 집착 같은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게 남은 건 오직 집착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설, 아니 산문이 글쓰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참고 문헌, 다시 말해 오래된 중요한 문헌 같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백지, 연필, 그리고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전부입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소재를 찾아내 완벽하게 있을 법하고 흔한 이야기로 만들어내야 하고 또한 평범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가 글을 읽는 사람의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글쓰기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오, 그럼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하고 말고요. 그렇다면 참 즐거운 일이겠군요. 더할 나위 없지요. 나는 거듭 대답했다. 글쓰기에 관련된 일들을 모두 즐겁습니다. 그는 항상 헬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작업 능률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만큼의 불만과 불화가 필요했다. 그래야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생겼다.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저 연동 운동일 뿐이었다. 그러다 때로 그 어떤 글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조만간 또 다른 멋진 소설을 쓰게 되리라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다. 글쓰기는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그것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였다. 전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의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글쓰기가 굉장한 즐거움이었고 그 무엇보다 자극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번 여름 낚시는 어떠셨나요? 편지 보내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자주 답장을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쓰다 보니 편지를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무엇에 관해 쓸 것인가? 시베리아 유배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를 만들었다. 쇠를 두드려서 칼을 만들듯 작가는 부당한 일로 단련이 되어 만들어진다. 제가 금기사항으로 여기는 것은 단 하나. 어떤 것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신작 소설은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지난번과 비슷한 이야기를 원하니까요. 어떤 책의 잘된 부분은 작가가 운 좋게 기동량한 이야기 거릴 가능성이 있네. 아니면 작가 자신의
고된 일상의 잔해일 수도 있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 개인적인 비극은 잊어버리게. 우리 모두 애초부터 실패한 인생이네. 특히 자네는 지독하게 상처를 입어야 진지하게 글을 쓸 수 있을 걸세. 지독한 상처를 입으면 그걸 활용하게. 숨기려 들지 말고 과학자처럼 그 상처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자네 자신이나 자네 가족들에게 생긴 상처라고 해서 그걸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네. 진짜 웃기는 책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벌을 받아야만 한다. 남자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멍석을 깔아주면 이야기를 꺼내질 못하기 때문이죠.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물론 작가는 이야기에 살을 붙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어낸 이야기여야 합니다. 내가 이룬 성공은 모두 내가 아는 것에 관한 글을 써서 이룬 것들입니다. 나는 그 2층 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당 단편 하나씩을 쓰기로 결심했다.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엄격하고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획기적인 여론조사 따위를 벌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대한 소설을 썼던 소설가들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비행기에 관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그너는 파일론에서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썼지요. 하지만 다른 작가가 썼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썼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도 말입니다. 저는 전쟁에 관한 소설들을 통해 전쟁의 모든 단면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서서히 전개하면서 전쟁을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솔직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의 소설이 제 관점을 다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기에 전쟁은 너무나 복잡 다단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때론 싸워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전쟁은 나쁜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매우 복잡해서 진실하게 써내려 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겪을 때는 두려움이 매우 컸지요. 하지만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을 때는 2주쯤 지나고부터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형편없는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저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탈영병과 전쟁 영웅, 겁쟁이와 용감한 사람, 배신자와 배신할 제목이 못 되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이해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전은 작가에게 최고의 전쟁이며 가장 완벽한 전쟁이다. 스탕달은 전쟁을 목격했고 나폴레옹은 그에게 글을 쓰도록 가르침을 주었다. 당시 나폴레옹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톨스토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전쟁 경험이 작가에게 얼마나 굉장한 이점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전쟁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며 진실하게 쓰기에 가장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하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작가들은 언제나 그 주제에 심한 질투심을 느낀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이거나 건전하지 않은 주제로 치부해 버리려고 애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놓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네한테 주제의 중요성에 관한 짧은 에세이를 한 편 써주면 어떨까? 자네가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속상해하는 이유는 아마 전쟁이 최고의 소재이기 때문일 걸세. 가장 많은 소재가 결집해 있고 인물들의 행동에 긴박감을 더해주며 보통 평생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소재들을 모두 보여주니까. 3명의 병사가 멋진 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덕분이네. 밤의 거리가 엉망이 된 것은 보스턴 때문이었지. 2 책 모두 잘된 작품이니 내 말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자네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 사랑 역시 좋은 주제일세. 자네도 이것에는 통달했다는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지. 또 다른 주요 주제는 부자도 만들고 가난뱅이도 만들어내는 돈이라네. 그리고 탐욕이지. 홍계나 해대는 신사 양반들은 이제 한물 갔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부한 주제는 무기력이지. 하지만 살인은 좋은 소재일세. 다음 책에는 근사한 살인 이야기를 집어넣고 뒷짐이나 지고 앉아 기다리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찌나 많은 흥미진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현재를 떠나 허구의 과거로 돌아가기가 어렵지요. 과거를 아주 멋지게 반영해내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의 간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것이다. 먼저 그 주제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배우는데 평생이 걸린다. 부인, 모든 이야기는 한참 진행되다 보면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작가는 진정한 이야기꾼이라 할 수 없겠지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주는 더운 봄날이었어요. 야외로 놀러 가셨던 분들도 많았던 한 주였어요. 월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요. 우산 꼭 챙기시고요. 휴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